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감염 전파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이 개시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한 3, 4일 정도 보면 600명대, 어제 500명대, 600명 가까운 500명대 확진자였고요. 오늘 나온 어제 확진자가 686명이면 거의 700명에 가까운 또 600명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흐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던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네. 이러한 그 확산세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고요. 네. 예. 그러한 추세와 전망의 그걸 바탕으로 장기적인 이 방역 정책과 또 지금까지 했던 방역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역 정책의 전환, 어떤 부분이 좀 비중을 둬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상황은 집단 감염이 아니라 예. 일상적인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 역학조사 역량도 부족해서 이 부분도 보충을 해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와 같은 신속 검사를 통해서 일상적인 감염, 즉 지역사회 감염 부분을 어떻게 빨리 통제할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게 주요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인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거에 아울러서 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도록 치료 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네.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2단계, 2.5단계 방역 조처를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요. 그 점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단계든 2.5단계든 그러한 부분으로 지난 과거에 2차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중간중간 발생했던 집단 감염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했고 또 이미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과거와는 이 발병의 양상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과거는 집단 감염이 톡톡 튀어나와서 그 부분만 통제하면 됐지만 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일상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드러난 집단 감염을 통제해서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거리두기를 격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재의 발병 양상과 감염 형태를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역 정책도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그 전환되는 그런 방역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네. 이태원 하나 큰 집단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많이 중점적으로 다뤘잖아요. 방역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전국의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데 방역 그 방법을 달라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어떤 예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요. 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그 점을 그 지적하신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이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속 항원 진단 검사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기 진단하라는 부분이 이제 역학조사만은 어렵기 때문에 예. 일상 감염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즉 테스팅, 대량 진단으로 정책을 변환해라. 그리고 그래서 빨리 그런 항원 검사를 통해서 신속 검사를 통해서 예. 예. 이 지역사 일상적인 감염자를 찾아내고 그 노력들을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방역 정책 중요한 전환 포인트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빨리 실천해서 그래야지만이 이런 지역사회 감염, 일상 감염 통제하고 이 전반적인 감염 추세가 증가하는 부분이나 정치되는 부분을 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 부분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어떤 말씀인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백신 수급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예상한 것보다는 많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국민의 85%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미국이라든지 영국 등은 또 국민 수보다 두세 배 많은 양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러한 그 선진국들이 그렇게 조기에 많은 분량을 확보한 것은 보통 3월, 4월부터 시작된 협상의 결과입니다. 아. 자, 그때는 생각해 보시면 아직 어떠한 백신 제품이 안전성이나 유효성 확보될지 모르던 시절이었고요. 예. 또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네. 구매자가. 따라서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통해서 물량을 좋은 조건으로 확보하는 것과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품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성 있는 모든 제품을 확보하겠다. 즉 공격적인 확보는 공격적으로, 예. 접종은 신중하게 한다는 그런 정책과 전략하에 조기에 이렇게 확보한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많은 분량 지금도 여전히 임상 시험을 이제 세 개 회사가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굉장히 유효하다. 즉 확보는 공격적으로, 예. 접종은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내년 2월쯤에 백신이 들여오고 뭐 상반기, 하반기 언제 접종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언제쯤 하는 게 맞을까요? 언제쯤 예상을 하세요? 접종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뭐 안전성이나 많은 부분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이거 백신 접종 전략과 관련된 가장 큰 프레임과 예. 가장 큰 원칙은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많은 사람에 접종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원칙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요. 예. 물론 그러한 가능한 그리고 대량으로 빨리 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은 철저히 체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검증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예. 예. 뭐 많은 사람에게 접종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자. 우리나라는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취약계층 이렇게 의료인, 노인 등이 이제 거론이 됐거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동일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유럽 사회는 질병관리청, 해당 국가의 질병관리청과 의료계가 합의해서 예. 일정 부분 이 접종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논의 내용 대동소이한데 그 내용은 우선적으로 이 확진이 되면 사망률이 높을 수 있는 취약계층인 노인분들 또 장기 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 이 코로나19 검사를 지금 해야 되는 의료인들과 예.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관 같은 이런 방역당국 요원들, 그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필수 요원들, 은행과 경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접종 전략을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요. 예. 예. 물론 이러한 것도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일정 부분 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작업도 역시 필요할 것 같으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은 백신 맞을 수 있는데 아이들이나 뭐 청소년들은 안 된다.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없어서. 네네. 그럼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올 때까지는 그들은 못 맞는 겁니까? 네, 좀 보류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예.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3상 임상시험의 이 임상시험 접종 대상은 다 성인들입니다. 예. 따라서 청소년 또 혹은 이 아이들의 영유아에 대해서의 접종 전략의 안전성의 부분은 조금 더 검증 결과를 기다려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그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백신 개발사들의 부작용 면책권 요구 이 부분도 나왔는데 거부가 당장 좀 쉽지가 않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하고 백신 접종 회사들의 면책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아직은 이제 예. 명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원칙적으로 이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고요. 네. 그러나 그렇게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전적으로 다 믿고 백신 제조 회사가 100% 무한정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전제 조건으로는 백신 회사가 3상 임상 시험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이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정보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예. 이 긴급 사용 승인의 말 그대로 긴급이란 말은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임상 3상 시험은 단기간의 부작용을 본 것이고 6개월에서 1년, 1년에서 2년 이상의 장기적인 부작용은 관찰하지 못한 것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러한 장기적인 만성적인 부작용과 혹은 예측하지 못한 급성 부작용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계속 질병관리청에 보내주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예. 그러한 상황에서 만일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예.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에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이 그런 것 진행되지 않으면 제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법적 이 보호 장치가 국민을 보호하기 장치가 있으니까 그 점에 예. 대해서는 좀 정부 당국의 의견들을 좀 신중하게 좀 이렇게 믿어주시면은 좋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학조사에 대해서 지원 인력을 많이 투입해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역학조사원들의 상황과 지원 인력이 투입된다면 어느 정도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겁니까? 많은 부분이 그 도움이 되겠죠. 예. 예. 그러나 지금 역학조사는 지금 군경이 이제 도와주신다면 예. 아마 이 사람 접촉자들에 대한 확인과 인적 조사 전화를 통해 파악하는 거나 행정적인 업무에 주로 도와주시게 될 것 같고요. 예. 원래 역학조사는 의료인이 석사 이상의 졸업자만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라 단기간에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라도 도와주시면 현재 역학조사에서 있는 행정적 절차적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선제 검사도 확대하게 되는데 다음 주부터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타액 PCR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이 두 검사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두 가지 검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의 PCR 검사와 무엇이 다른지. 기존의 PCR 검사는 확진용 검사입니다. 뭐 저희 건강진단 받으면 뭐 MRI 찍고 CT 찍고 이런 아주 고가의 장비에 해당되는 검사고요. 예. 선별 검사, 즉 조기 진단, 검진용으로 쓰는 선별 진단용은 그것이 이번에 타액으로 하는 PCR 검사가 있고 신속 항원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좀 다릅니다. 일단 처음엔 확진용과 검진용이 구분되네요. 네, 이번에 예, 예. 처음으로 검진용, 선별 검사용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는. 네. 선별 검사용의 검사 방법을 처음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고요. 예.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지금 11개월 동안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확진 검사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선별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선별 검사, 건강 진단이라는 거는 대규모로 검사를 해서 빨리 조기 진단에 찾아내겠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 검사를 했고요. 하나는 타액, 이 침을 통해서 나온 걸 침을 채취해서 거기에 PCR 방법으로 프로테인, 단백질, 그 바이러스 단백질 조각을 찾아낸다는 것이고요. 예.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 자체를 항원, 항체, 면역 방법으로 통해서 항원을 찾아내는 것이고 예. 말 그대로 둘 다 신속하게 기존 PCR 검사는 5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만 예. 이번 이 두 가지 검사는 모두 15분 내 혹은 길어봐야 30분 내로 다 검사를 할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싸고 예. 대량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급이나 또 일부 이 의료인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해서 즉각적으로 조기 진단, 대량 진단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발전된 그런 방법인 건가요? 지금에 적용하기에는요? 네, 두 단계로 나눈 거죠. 아, 이 선별 검사 통해서 예. 검사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환자라고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PCR, 기존의 PCR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환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목적이 확진이 목적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감염된 일상 감염을 대량 조사해서 골라내는 환자를 거. 빨리 조기에 찾아내고자 하는 예, 예. 거기에 목표가 있다. 그럼 이 누가 개인이 직접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료진이 해야 되는 건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의료인이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상생활 약국에서 이 국민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 임신 진단 키트 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군요. 그 전혀 아니고요. 예. 아직 그까지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건 아직 허용되지 않았고 네. 지금은 의료인이 하는 것이고요. 요양병원 같은 곳에 이제 의료인이 상주하는 곳은 네. 요양병원 자체적으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요양병원에 만약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해당 보건소의 감독관이 입회하에 이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부분도 예.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해 가서 조기에 대량 선제적인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점점 더 검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